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이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보통의 노을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 달콤한 시간 함께해요. 불길한 미소. 최지혜 씨는 디자인을 먼저 봤다. 나는 가격표를 흘낏거렸다. 미친 거 아니야? 이 한마디를 어금니 사이로 짓씹었다. 별로야. 잔말 말고 걸치기나 해봐. 내 말을 순순히 따라줄 우리의 최지혜 씨가 아니었다. 점원이 옷을 꺼내서는 등 뒤로 다가왔다. 잔말 말고 걸치라는 뜻이다. 어서 싶은 최지혜 씨의 눈치에 나는 낡은 점퍼를 벗었다. 점원이 입혀준 옷은 너무 가벼웠다. 초경량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건 아닌 듯 싶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됐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포근함이 절로 느껴진다고나 할까. 어머, 정말 잘 어울리신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으셔서 머리보도 멋지네요. 내 입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나는 소위 옷발 좀 받는 몸매다. 점원의 칭찬처럼 뭘 입어도 어울린단 말이다. 그러니 한 벌에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패딩은 입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는가? 다 함께 외쳐보자. 패션의 완성은 뭐다? 됐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들어. 그냥 그거 해. 이제 곧 추워질 거야. 제대로 된 점퍼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요. 누나가 사주는 건데 좋겠다. 누나가 동생 옷도 사주고. 짝짝 박수를 치는 종업원을 향해 최지혜 씨가 은근한 미소를 보냈다. 누나 아닌데요? 그런가 보다 할 것을 우리의 최지혜 씨는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 점원이 두 눈을 깜빡이며 나와 최지혜 씨를 번갈아 보았다. 왜 안 그러겠는가? 18살의 껑충한 고등학생을 아들이라 말하는 최지혜 씨는 누가 봐도 20대 후반 같았다. 아들을 낳기는커녕 결혼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지혜 씨를 아가씨라 불렀다. 그러나 겉모습이 어려 보일 뿐 최지혜 씨는 정확한 나이는 올해로 30하고도 넷이다. 어머, 결혼을 일찍 하셨나 보다. 영락 없는 어느이로 보이세요. 엄마가 젊어서 아들이 정말 좋겠다. 그나마 오누이는 양반이다. 안 그래도 젊은 엄마는 또 과하게 동안이다. 덕분에 가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가 내 팔짱이라도 끼면 뭐지 저 둘은? 싶은 짜릿한 시선들이 사방에서 날아든다. 남매라면 그토록 예뻐 죽겠다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진 않을 테니까. 내가 180이 넘는 키를 자랑한다면 엄마는 160도 안 되는 작은 체구를 지녔다.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강파른 몸에서 어떻게 나처럼 커다란 녀석이 튀어나왔을까 싶다. 엄마는 저리 작고 말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골격이 크지? 괜한 의구심이 밀려들었다. 결혼 일찍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크신가 보다. 엄마는 이렇게 체구가 작고 마르셨는데 좋겠다. 곱상한 얼굴은 엄마 닮고 체격 좋은 건 아빠 닮고 학생은 부모님 좋은 점만 쏙 빼닮았네요. 저기요. 알았어. 이거 사자. 초경량 진짜 가벼워. 황급히 막아서지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최지혜 씨가 아니었다. 나 결혼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빠 없어요. 싱긋이 웃는 엄마와 달리 점원은 아예 울어버릴 기세다. 비록 판매하고 있는 겨울 점퍼가 초경량이라고 해도 판매자의 입까지 덩달아 가벼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아들이 있으면 결혼했다 믿는다. 자식이 있으면 남편이 있다 여긴다. 유명 연예인이 홍보하는 고가의 패딩을 입으면 다들 저렇게 멋있어질까 생각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뜻이다. 이거 다 거품이야. 인터넷에선 10만 원대도 수두룩한데.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샀지만 너무 과하단 생각이 든다. 요즘 그 브랜드가 인기라며. 야, 그거 싼 거야. 더 좋은 건 7, 80만 원 아니 100만 원도 넘어. 나는 브랜드 따위 신경 안 써. 50만 원. 정확히 52만 7천 원이다. 엄마가 이 돈을 벌려면 몇 개의 액세서리를 팔아야 하고 몇 장의 수강생을 받아야 하는지 내 머릿속에서는 그 계산이 먼저다. 그리고 대충 좀 넘어가. 나는 흘낏 엄마를 곁눈질했다. 뭘? 하고 되묻는 듯 최지혜 씨가 두 눈을 크게 떴다. 굳이 그런 것까지 다 말아야 해? 솔직히 엄마랑 나 모자 사이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돼. 엄마를 만난 사람들은 눈앞의 여인이 30대 중반이란 사실에 한 번 놀라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며 그 아들이 무려 18이나 되었다는 사실에는 놀람을 넘어 아연과 실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모자의 나이는 딱 16살 차이니까. 그래, 맞다. 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낳았다. 아들, 내가 창피해? 엄마가 걸음을 멈췄다. 나도 따라 멈춰섰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에 동그랗고 하얀 얼굴, 라운드 티셔츠에 하늘색 가디건, 찢어진 청바지와 스니커즈를 갖춘 엄마는 누가 봐도 30대로 보기 어려웠다. 아이가 있거나 그 아들이 18이나 되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너 형제 없다며? 그런데 왜 누나가 왔어?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 상담이 있을 적마다 아이들은 주구장창 내게 있지도 않은 누나의 존재를 물어왔다. 누나 아니야, 엄마야. 지금은 젊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다들 어리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불어 나이 들게 꾸민다거나 노숙한 차림을 하질 않았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었으니까. 언제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생활했고 나도 그런 엄마를 한 번도 창피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남들에게 굳이 우리 모자에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만은 늘 한결같다. 누가 창피하대? 그냥 쓸데없는 것까지 일일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 먼저 쓸데없는 말을 한 건 옷가게 직원이었어. 엄마가 성큼 걸음을 옮겼다. 나도 나란히 보폭을 맞추었다. 칭찬이잖아. 최지혜 씨 아들 잘생겼다는 칭찬. 그래서 너는 그 이야기 들으니 기분 좋디? 솔직히 말해 전혀 아니다. 남편 운운하는 것도 멋대로 아버지를 들먹이는 것도 싫었다. 50만 원이 넘는 옷을 아무 말 없이 계산하고 속히 매장을 빠져나오고 싶을 만큼. 물론 어떤 적이나 비아냥거림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점원님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썩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그나저나 계획에도 없는 지출을 하셨으니 수강생이라도 더 들어왔어? 아니면 대박날 신상이라도 기획한 거야?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는데 엄마는 천진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덕분에 화기애매한 분위기는 전보다 수십 미터는 더 가라앉았다. 바닥에 싱크홀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될 만큼 말이다. 수강생 모집한다는 전단지 의뢰했어? 아니, 새 디자인 연구는? 기존 것도 잘 나가. 내가 지난주에 사다 준 주얼리 잡지 참관하는 봤어? 카피는 싫어. 누가 카피하래? 참고만 하라고. 공부 안 하지 정말. 엄마가 우뚝 걸음을 멈췄다.
안팡지게 노려보는 봄이 적잖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나 역시 짜증이 솟구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너 자꾸 잔소리 할래? 누군 잔소리가 취미이자 특기라서 이러는 줄 아나. 나도 정말 싫다. 아무 계획 없이 뭉텅뭉텅 돈을 쓰고 일에는 언제나 유유자적하니까 하는 소리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내년 되면 또 가게세가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전에도 됐어. 너랑 말 안 해. 엄마가 쟁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또 단단히 삐진 모양이다. 물론 알고 있다. 엄마가 아무 계획 없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랬다면 오늘의 엄마와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최지혜 씨는 누가 뭐래도 자영업자다.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언제 매출이 곤두박질 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위치에 있단 말이다. 내가 어엿한 직장이라도 다니게 된다면 모를까. 아직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현 위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엄마는 맨날 잔소리 그만하란다. 누구는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나 진짜. 생각할수록 손에 쥔 새 옷이 전혀 달갑지 않다. 아우, 내가 이 돈 벌려면 양파를 몇 개나 까야 하는데. 같이 가!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최지혜 씨는 벌써 모퉁이를 돌아섰다. 가는 길에 떡볶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모처럼 나온 모자간의 쇼핑인데 오히려 기분만 망쳐버렸다. 오늘은 신장 개업을 알리는 바람인형도 가슴이 뛴다는 금요일이다. 터벅터벅 길을 걷는데 연인 한 쌍이 까르르 웃으며 스쳐 지나갔다. 서로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 속에는 꿀이 떨어지다 못해 로열 젤리가 흘러넘칠 기세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적어도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겠지. 누군가 이런 나를 본다면 이성에 대한 과한 호기심으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가련한 10대구나 하겠지만 솔직히 연애 따위 진딧물 엉덩이에서 나오는 단물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내가 굳이 사랑이니 외로움이니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다 18살의 아들을 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예쁜 우리 엄마 때문이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혼자서 나릿나릿 걷고 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인다. 엄마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을까? 사랑이나 연애 같은 젤리처럼 말랑하고 탄산처럼 톡 쏘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을까? 엄마에게도 진짜 파트너가 필요한 것 같다. 아들이 아닌 배우자로서의 남자 말이다. 사실 그동안 엄마에게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는 주변인은 차고 넘쳤다. 그럴 때마다 최지혜 씨는 번번이 싫다며 도리질 쳤다. 엄마, 나 때문에 그래?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라고는 이런 말뿐이었다. 너가 왜? 너랑 상관없어. 그냥 내 타입이 아니야. 나는 요한 같은 스타일이 좋거든. 요한은 유명 보이그룹의 멤버다. 하긴 덕질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이렇듯 유명 아이돌을 선망하는 엄마는 여전히 혼자다. 나를 낳은 후로는 연애해본 경험도 누군가와 사귀어본 경험도 없다. 물론 접근해온 남자는 많았다. 아내와 사별 후 딸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부터 헬스 트레이너, 마을 도서관 사서까지. 그 중에는 엄마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남자도 존재했다. 나와는 10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차마 젊다는 말조차 우습게 느껴지는 상대 말이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을 엄마가 아닌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여기까지 생각하다 피식 싱거운 웃음이 터졌다. 하긴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으니까. 언젠가는 엄마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 말이다. 능력까지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엄마, 나 떡볶이 사간다. 저녁에 떡볶이 먹자. 엄마가 주춤 걸음을 멈추고는 몸을 돌려세웠다. 순대도 허파 많이. 멀어지는 어깨를 보며 나는 쓰게 웃었다. 밥보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채지혜 씨를 위해 분식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루에 7시간. 일하는 곳은 집 근처 상가 3층에 위치한 중국집인데 엄마는 그 건물 2층에서 공방을 운영한다. 남자 고등학생이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열애열은 다 배달을 떠올리겠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일하는 곳은 배달을 하지 않는다. 가게 문을 열자 테이블을 닦던 성아가 손을 들어 보였다. 내 일터인 이곳은 6년지기 성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노을이 왔구나. 주방에서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배달도 없는 중국집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묻는다면 바로 주방 보조 되시겠다. 아,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만 없을 뿐 건물 내 상가에는 기꺼이 배달한다. 모두 한 식구처럼 좋은 사이니까. 내가 이곳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전에는 성아 어머니가 주방을 지켰는데 주말만이라도 도와달라는 지인 부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든 식당으로 출근한다. 하긴 아줌마가 주말에 식당에서 받는 돈이 중국집 하루 매상보다 많으니 어떻게 안 가겠냔 말이다. 덕분에 그 자리를 깨차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몸 되시겠다. 처음에는 양파를 까며 울기도 많이 울었고 당근과 감자를 썰다 내 손도 함께 잘려나갈 뻔했다. 한마디로 실수투성이에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방 일이라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였다 믿었는데 전문적인 식당 주방과 가정집 주방의 차이는 그야말로 지구와 해왕성 거리만큼 어마어마했다. 노을이 볶음밥이라도 후딱 만들어줘. 면은 아직 반죽이 덜 됐다. 아니요, 아침 늦게 먹어서 괜찮아요. 내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점심 장사 준비를 한다. 중국집 하면 대체적으로 무슨 각이나 성, 빈, 점, 루 자로 끝나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세상 이름도 정직한 짜장 짬뽕집이다. 메뉴 역시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탕수육이 전부다. 그 흔한 군만두도 없다. 짜장 짬뽕집은 맛으로만 승부하는 가게다. 주말 점심이면 밀려드는 손님과 상가 배달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물론 가게 전화도 왕왕 울린다. 전단지 한 장 뿌린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성화가 채 뭐라 말하기도 전에 주소를 내뱉고는 짜장면과 짬뽕의 개수를 말해버린다. 그러고는 저희는 배달이 안 됩니다 한마디에 세상에 배달 안 되는 중국집이 어디 있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 잔뜩 화가 난 성화가 세상에 배달 안 되는 중국집 여기 있네요 하고 맞받아친 적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람들은 왜 중국집 하면 자연스레 철가방과 오토바이를 떠올릴까? 배달을 안 할 수도 있지.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갔다고 화내는 사람 없고 계란빵이 계란 모양이 아니라고 짜증내는 사람 없듯이 중국집에서 배달을 안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배달 시스템이 없는 중국집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윽박을 내질렀다. 네, 배달 안 해요. 정 드시고 싶으면 직접 오시라고요. 번번이 성질 고약한 성화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단 말이다. 사실 우리 집에 예전에 엄청 큰 중국집 했었는데 그때는 배달도 했었나 봐. 언젠가 성화가 말했다. 아저씨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중국집을 운영했다고.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가게를 정리한 후
사안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성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사안으로 이사온 아저씨는 한동안 웍을 잡지 않았단다. 그렇게 몇 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다 드디어 그 이름도 정직한 짜장 짬뽕집을 다시 열게 된 것이다. 장사가 안 됐던 거야? 우리 아빠 실력 너가 더 잘 알잖아. 사기라도 당했어? 성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도리줄 쳤다. 가게를 접는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은 아닐 테지.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군가 입을 닫으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구나 하고 이해했다. 나 역시 상대가 꼬치꼬치 캐묻는 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 다음으로는 주방에 걸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썼다. 아저씨가 준 씹다 뱉은 껌 모양의 주방 모자는 도저히 착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두건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까고 감자를 깎으며 마늘을 믹서로 곱게 가는 허드렛 일 뿐이지만 감히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못한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지만 주방에서의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일하는 상가는 5층 건물이다. 1층에는 마트, 약국, 치킨집이 있고 2층에 엄마가 운영하는 지혜 공방이 있다. 또 공부방, 영어 학원을 비롯해 네일숍이 들어왔는데 전에는 자연선식과 다이어트 약을 파는 곳이었다. 짜장짬뽕집은 3층에 있다. 중국집이 건물 3층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것도 모자라 테이블 수가 고작 5개인 좁은 공간이라니. 더욱이 배달조차 하지 않는다니 아저씨가 중국집을 하기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위치에 가게를 얻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더 있겠는가? 바로 아주 싼 보증금과 월세 때문이다. 이곳은 수도권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진 인구 20만이 조금 넘는 도시 사안이다. 특별히 내세울 관광지나 특산물조차 변변치 않은 중소도시다. 내가 사안으로 이사 온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우리 모자가 6년 전 수도권에서 뚝 떨어진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더 있겠는가? 바로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싼 집세 때문이다. 엄마, 오늘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지방이 수도권보다 집값이 싸?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던 엄마가 그렇겠지 싶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월세도 싸겠네? 아마도? 우리 이사 갈까? 학교는? 전학 가면 되지. 월세 싼 곳이 있다는데 지금 학교가 문제야? 고작 12살이란 나이에 월세와 물가를 입에 올리는 조숙하다 못해 영악하기까지 한 꼬맹이가 바로 나였다. 덕분에 엄마와 나는 수도권에서는 한참이나 떨어진 사안에 털을 잡았다. 그 당시 엄마가 하던 일은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작고 허름한 지하 셋방이 우리 모자의 집이자 작업실이며 내 공부방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엄마의 주 수입원이 온라인 판매였던 만큼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았다. 이 때문에 나는 과감히 이사를 주장했다. 수도권에 산다고 하여 가생비, 즉 들어가는 가격 대비 생활이 썩 윤택하다 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채놓을 진짜 징그러운 자식이다.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여기 있는 양파부터 깔까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목욕탕 의자에 주저앉아 양파 껍질을 벗겨냈다. 그 순간 홀을 청소하던 성아가 빠끔히 얼굴을 내밀고는 은밀한 미소를 내비쳤다. 그런데 나는 어째 녀석의 웃음이 썩 달갑지 않았다. 저 자식이 웃을 때는 내게 뭔가 엄청 곤란한 일이 일어날 때였으니까. 성아의 미소는 싱크대에 떨어진 부서진 유리잔을 보는 것만큼 불길하단 뜻이다.
성아는 내가 사안으로 내려와 처음 사귄 친구다. 우리는 자주 붙어 다녔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엄마는 이사 오기 무섭게 공방을 오픈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자의식이 툭툭 묻어나오다 못해 흘러넘치는 지혜 공방을 말이다. 그곳이 하필 성아 아버지의 중국집과 같은 건물이었고 나는 엄마와 함께 곧잘 짜장면을 먹으러 다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함께 다닌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남고와 여고로 찢어졌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성아를 녀석이나 자식으로 표현해서 동성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녀석은 엄연히 XX 염색체를 지닌 여자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여자란 뜻이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친구이며 만나기만 하면 툭탁거리는 남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아침에 생리 터졌어. 완전 찝찝해 죽을 것 같아. 아우씨,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생리 터지면 바로 변비 오는데. 물론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절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 다음은 어떨까? 너가 여름에 생리하는 여자들 마음을 알아? 너 중심부에 하루 종일 두툼한 콘돔 끼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상상만 해도 찝찝하고 불쾌할 것 같지 않냐? 알았어. 너 많이 힘들고 아픈 거 알아. 그러니 제발 그만하자. 이렇듯 적나라한 성교육도 친히 시켜주시는 아주 고마운 친구다. 그러니 내가 성아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녀석이나 자식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다. 처음 낯선 학교로 전학 왔을 때 사실 적응하기 힘들었다. 이사 가자는 말은 내가 먼저 했기에 일부러라도 괜찮은 척 해야 했다. 하지만 어딜 가나 텃세는 있는 법. 반의 몇몇 남자아이가 괜스레 툭툭 나를 건드리거나 시비를 걸어왔다. 그때 먼저 손을 내민 친구가 바로 성아였다. 아이들이 놀리고 비아냥거려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 녀석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렇게 서로의 공방과 중국집을 오가며 붙어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로는 주말마다 좁은 식당에서 함께 지냈다. 비록 아버지 식당이라고는 하나 성아는 절대 공짜 일꾼이 아니었다. 일일이 시급을 계산해서 받는 아주 깐깐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 공적인 아르바이트비를 칼같이 받아내면서 사적인 용돈도 따로 챙기는 정말 한 대 지어받고 싶을 만큼 공과사가 분명한 놈이다. 저런 얄미운 녀석이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탓에 주위에서는 나와 성아를 그렇고 그런 관계로 엮으려 하는데 미안하지만 전혀 아니다. 정확히는 중3 때로 기억한다. 성아는 다니던 학원에서 달달한 썸을 탄 적이 있다. 그 썸남과 사귀기 직전까지 관계가 발전했는데 그만 엉뚱한 오해로 막 시작하려던 연애에 빠직 금이 가고 말았다. 이쯤에서 그 오해란 것이 무엇인지 다들 눈치챘겠지만 그래, 바로 나란 놈의 쓸데없는 친절 때문이었다. 그러게 평소처럼 더럽다고 욕이나 하지. 입술은 왜 닦아주고 지랄이야. 이 눈치 없는 자식아. 엄마가 공방문을 늦게 닫거나 중국집에 단체 손님이라도 오면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주 앉아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대화 주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성아의 썸남이었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말하던지 입술에 소스가 묻어있는 것도 모르더란 말이다. 평소라면 더럽게 먹지 말라며 알파벳 G와 R을 걸쭉하게 내뱉었겠지만 한창 사랑에 빠진 친구의 반짝이는 두 눈을 보니 차마 거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냅킨으로 쓱 입술을 닦아주었다. 문제는 그 장면을 지나가던 학원 아이들이 실시간 생중계로 봤다는 것이다. 덕분에 성아는 졸지에 어장관리의 최고봉으로 낙인 찍혔고 귀공자 같은 그 아이와 뭔가 일어날 듯 말 듯 미묘한 관계 또한 와장창 깨져버렸다. 그 결과 애꿎은 내 정강이도 함께 깨져버렸지만 말이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소용없었다.
남녀 사이의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니. 왜 자신들의 생각을 멋대로 진실이라 믿는 걸까? 성아가 학원에서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다 했을 때 나는 신을 향해 당당히 맹세할 수 있었다. 양파 표피 속 세포 하나만큼도 독려하지 않았다고. 아니, 오히려 반가웠다. 이제 툭 하면 나와라, 심심하다 하고 칭얼거리는 녀석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건 성아 저마저도 100%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침부터 모닝 캐변을 봤더니 아주 기분 좋아. 3일 만에 드디어 나와주셨어. 역시 청국장환이 직방인데.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일상까지 속속들이 말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녀석들은 어느 정도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다고 하던데 외동인 나는 왜 이토록 그 말에 격하게 공감되는지 모를 일이다. 아저씨, 성아 저 자식 왜 저리 웃어요? 괜히 사람 불안하게. 마침 반죽을 끝낸 아저씨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글쎄다. 아침부터 방구석이 이게 뭐냐고 제 엄마한테 잔뜩 한 소리 들었는데 방구석이니까 이러지 자기도 코딱지만한 판방 말고 큰 방 주면 청소 잘할 수 있다고 한마디 하다 등짝만 쳐맞았지. 네 코딱지가 이렇게 넓으면 벌써 숨 막혀 죽었다고. 아저씨가 키득키득 소리내어 웃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나도 헛웃음을 터뜨렸다. 성아 어머니는 야무지고 일처리가 분명한 분이었다. 그에 반해 아저씨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태평한 성격이었다. 인심도후에서 배고픈 학생들에게 곱빼기를 주는가 하면 짜장면 5그릇에 서비스로 탕수육이 나간 적도 있었다. 넉넉한 인심만큼이나 덩치도 좋은 분이었다. 하긴 하루 종일 밀가루를 반죽하고 면을 삶아내며 커다는 웍을 가볍게 다루려면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아마 성빈이 때문인가 보다. 아저씨의 한마디에 양파를 까던 손이 그만 멈췄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빈은 성아의 친오빠다. 나와는 현실 남매처럼 톡닥거리면서도 오빠와는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다정한 사이다. 하긴 남매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지. 한두 살이면 말을 안 한다. 무려 10년 차이니 크게 싸울 일도 언성을 높일 일도 없을 것이다. 저 까칠하고 입만 열면 걸쭉한 욕설을 내뱉는 녀석이 10살 위 오빠에게는 마냥 귀여운 동생으로 변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사흘 전에 먹은 급식이 올라올 것만 같다. 성빈이 형은 똑똑하고 야무지고 다정하며 외모 또한 훈훈하다. 모르긴 해도 이 동네에서 엄친아로 유명할 것이다. 내가 처음 형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형은 23살의 어른이었다. 짜장짬뽕집에 진짜 권력자인 아줌마에게 늦둥이 막내딸이 귀염둥이자 골칫덩어리라면 아들인 성민이 형은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나도 가끔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형은 살뜰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에게는 여동생을 아끼는 바보 오빠로 동네 좋은 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성빈이 형이 왜요? 난 관심 없는 척 심드렁이 물었다. 웍 가득 양파와 감자를 볶던 아저씨가 말했다. 어제 그 녀석한테 전화 한 통이 왔거든. 무슨 전화요? 나는 흘낏 아저씨를 곁눈질했다. 무려 2년간 양파 껍질을 벗겼다고 이제 손의 감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척척 양파를 깔 수 있게 됐다. 우선 주방에 들어와 양파와 감자 껍질을 벗기는 거다. 처음에는 에게 고작 채소 껍질 벗기는 거야? 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너무 간단한 일이라 과연 돈 받고 해도 되는 걸까 싶었다. 그러나 주방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에 저 까마득한 채소 지옥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다. 그동안 수없이 짜장면과 짬뽕을 먹었지만
중식에 그토록 많은 채소가 들어가는지 짐작도 못했다. 한 그릇에 짜장면이 완성되기까지 그 무거운 웍을 몇 번이나 움직여야 하는지, 얼마나 센 화력이 필요한지도 몰랐다. 처음에는 1시간 내내 눈물 줄줄 흘리며 깐 양파가 바구니를 반도 채우지 못했다. 감자는 이보다 더했다. 아저씨는 칼질 몇 번에 막 삶아낸 계란처럼 예쁘게 깎는데 나는 감자칼로도 몇 개 깎지 못했다. 남들 보기에는 그깟 일이라 치부할 수 있는 것들도 한꺼풀 벗겨내면 각자의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었다. 덜커덕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바탕 웍을 흔들던 아저씨가 말했다. 성빈이 취업했다. 어제 최종 면접 합격했다고 전화 왔어. 그 순간 양파 껍질을 벗기던 칼이 미끄러졌다. 앗! 소리를 냈을 때는 이미 손등에서 송골송골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마 성아 저 녀석 제 오빠 취업했으니까. 아저씨가 손등을 움켜쥔 내 모습에 두 눈을 부풀렀다. 왜? 다쳤어? 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겠거니 마음 통 놓고 있을 때 오히려 사고가 나는 거야. 성아야, 밖에 성아 없냐? 그래, 나도 모르게 마음을 놓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를. 그런데 아저씨 말대로 너무 방심한 모양이다. 왜? 남 화장실도 못 가게. 신호 왔을 때 가야 한단 말이야. 성아가 쏙 주방으로 얼굴을 내밀며 불통거렸다. 이 녀석 다친 모양이다. 선반 위에 약상자 좀 가져와. 나는 멍하니 입술을 비죽이는 성아를 올려다보았다. 너 나보고 웃은 이유가 그거야? 너 오빠 취업 성공해서? 그래서 좋아 죽을 것처럼 웃은 거냐고.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성아가 뒤돌아 선반을 향해 걸어갔다. 대체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네, 보통의 노을 첫 번째 장 불길한 미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